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부산 이렇게 같이 좀 성장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장님과 정문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보이시나요? 자료 좀 보이시는가요? 예, 잘 보여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대구가 지역 거점 사업을 1단계 시즌 1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 대구센터의 어떤 발전 모습과 어떤 성장 배경 목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제 대구 거점 센터가 만들어지고 향후에 어떤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소개, 그리고 이제 그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던 성과, 그리고 19년 이후에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돼서 외부의 환경 변화, 그리고 대구의 스포츠 산업 육성 전략, 그리고 지금 19년 이후로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 지역융복과 스포츠 거점이라는 문체부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2015년 5월 달에 이제 공모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에는 대구, 17년에는 대전, 19년에 부산이 선정돼서 이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센터는 단순한 TF 조직이 아니고 그 산업부에서 정식 조직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식 TO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센터 건립을 예산을 담고 산업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올해 6월 달에 이제 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옆에 있는 조직도를 보시면요. 저희 센터는 저를 비롯해서 사업운영팀, 스포츠 산업팀, 가상융합산업팀, 건축지원팀 이렇게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문체부 사업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중기부, 과기부, 교육부까지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획득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지원팀은 대구시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센터 건립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아마 이제 건축지원팀이 있을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 문체부 사업을 2015년부터 19년 3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포함하면은 2021년 10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92억을 받아서 기업, 창업 지원, R&D, 센터 건립까지 했습니다.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구 테크노파크, 그리고 계명대, 그 디자인 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는 지역 스포츠 산업과 지역의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지역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는 프로그램으로 거점 구축, 기반 조성, 기업 지원, 성과학 산하는 4개의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습니다. 2019년까지 1단계 성과는요. 저희가 회원사가 현재 308개사고요. 수혜 기업이 254개사, 그리고 스포츠하고 ICT의 융복한 모델이 51개사, 제품이 136건, 그리고 고용 매출이 10% 이상 그 성과를 높였습니다. 다만 초기와는 다른 게 저희가 사업의 4개 꼭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스포츠 산업 기술을 사파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실증이라는 현장 테스트 패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점, 기반, 연구개발, 기업 지원, 성과학사는 원래 모든 산업의 지원 사업에 있는 모델이었고 저희는 실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 사업화를 진행하는 모델을 추가적으로 문체부에 제안해서 프로그래밍화 시켰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08개의 회원사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스포츠 산업은 일반 스포츠 전통 용품뿐만 아니라 섬유 패션, 그리고 의료,
ICT에 융합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현장 실증할 수 있는 모델로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는 스포츠 산업 기술의 대표 기업을 육성했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저희 센터의 대표 기업이 아니고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육성 정책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총 4년간 11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 프리스타, 그리고 스타기업, 월드클래스까지, 그리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까지 갈 수 있는 모델을 대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에는 스포츠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 정책에 맞는 기준에 맞는 대표 기업을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최종 목표를 저희 프로그램을 담고 거기에 대한 대표기업 육성에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대 같은 아피스, 그리고 스크린 야구에 쓰이는 이제 그 야구 배팅기, 그리고 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스포츠웨어, 이너웨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대표 기업으로 육성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기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실제로 대구 가면은 스포츠 대표 기업이 렉스코라는 러닝머신 하는 기업이 대표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걸 대표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못해서 스포츠의 산업 기술을 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모델을 저희 센터의 하나의 이제 사업 모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교에서 필요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역 기업이 하고 그 현장을, 그러니까 초중고 학교의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이 스포츠 산업 기술이 초중고 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산업도시, 스포츠 산업도시를 만들자는 게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좀 잘 돼가지고 현재 대구 경북의 한 20개소의 초중고 학교에는 지역기업이 만든 제품을 통해서 그 초중고에 있는 교기,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조종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2018년 아시안 게임 때 저희가 했던 훈련 장비를 통해서 은메달을 땄었고요. 그리고 반야월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기반으로 했던 EPTS라는 어떠한 그 경기를 향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피파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통해서 단기 사업화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이제 제품화를 빨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스포츠 산업 기술의 하나의 테스트베드 될 수 있는 도시로 하나의 시범 모델로 가져갔습니다. 우수 제품입니다. 초기에는 렉스코라는 이제 그 스포츠 용품이죠. 용품인데 지금은 ICT를 접목했던 스마트 트레드밀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천년지기라는 브랜드 회사, 그리고 그 선수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스포츠 창업을 했던 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협업 모델을 만들었던 오토뱃이라는 자동 배팅기, 그리고 현장 실증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이제 피투게더의 EPTS 같이 그 실증을 통해서 단기 사업화를 만드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 1단계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만든 제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해서 스포츠 산업 대상을 2018년에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역 거점으로서는 하나의 모델로서 안착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앞에는 스포츠 비전 2025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갔다면 한 번에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정책적 패러다임이. 그래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동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9년에는 스포츠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이제 5대 전략과 10개 실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포츠 세계 시장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 3.5%, 그리고 국내 스포츠 시장을 규모를 이제 93조, 그리고 강소기업을 7,000개, 영세성을 이제 93% 완화시키다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스포츠 산업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실 건데요. 실제로 구성을 보면 용품, 시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품업이 가장 많습니다. 45%로. 그리고 현재 스포츠는 단순한 용품에서 IT 기술과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로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2020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체부의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의 10대 과제입니다. 여기서 10개 중에서 붉게 표현한 부분이 저희 대구센터가 지금 어떤 사업화 프로젝트라든지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참여 스포츠 신시장 창출에서는 저희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 스포츠 서비스 부분은 대구에 있는 라이온스 파크라든지 대구 FC 같은 경기장의 하나의 관람 플랫폼 구축 지원을 공모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2020년에 스포츠 창업 지원센터로 공모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사 정도를 이제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요. 내년에 21년도에 건물이 완공되면은 그 센터 건물에 6층에 그 보육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대표 기업을 위한 선도기업 육성 정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제 스포츠 관광을 올해는 준비할 생각입니다. 21년에는 관광의 4가지 모델을 분석해가지고 경기장 중심, 아니면 구단 중심, 지역의 어떤 특화 모델을 만들어 갈 생각하고 있고요. 스포츠 서비스 R&D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어떤 역량과 기업 역량을 결합해가지고 지금 21년도에 스포츠 R&D 공모 사업을 제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지금 현재 융합대학원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스포츠 융복합 전문 대학원 관련돼 가지고 대구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그 대학원 공모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저희 센터가 이제 21년 6월에 생기면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대학원들과 그 주위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들을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 산업 지능 기반 확립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스포츠 거점,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계획을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구, 대전, 부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과 같이 공동으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신한류 정책이 2020년 7월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스포츠, K스포츠, K한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신한류 정책의 가장 핫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실감형 한류 콘텐츠, 그리고 5G 기반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그리고 관광산업 연계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에 융합되는 모델로 저희도 기획을 하고 있고 20년 이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도 스포츠 산업 안에 들어갑니다. 태권도 산업 역시 이제 무도 산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IT나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스마트 경기장, 조금 더 나은 경기 훈련 기법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R과 VR 같은 증강 가상 현실을 통해서 비대면 스포츠, 그리고 IoT 같은 기능을 통해서 스포츠 과학과 운동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할 수 있는 이러한 융복합 모델 지원들을 저희는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증 모델을 대구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사업입니다. 요즘은 이제 과기부의 5G 정책하고 컨텐츠 산업 정책을 띄고는 실감 스포츠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컨텐츠의 분산과 소비, 그리고 어떤 산업 간의 융합 이런 모델이 부분이기 때문에
과기부의 5G 정책과 실감 콘텐츠 산업 정책들도 저희 센터의 하나의 향후 과제로 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계부처의 신한류 정책, 과기부의 5G 플러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저희 대구 경북의 산업 육성의 전략의 정책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2019년 기준에서 1639개사의 그 스포츠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포츠 기업, 스포츠 산업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융복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산업적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알다시피 대구는 섬유 패션의 도시이며 그리고 안경, 의료, 물산업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스포츠 산업 기술과 과기부가 지향하고 있는 DNA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2025년까지 14,200개의 스포츠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관광, 그리고 스포츠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스포츠 용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스포츠 풍동 분석,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태권도에 들어갈 수 있는 융복합 제품, 그리고 헬스케어와 연관되는 피트니스, 5G 실감 콘텐츠, 이러한 대학과에 같이 할 수 있는 융합대학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2025년까지 14,200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포츠 관련돼서 2030을 수립할 때 그 기반이 됐던 자료들입니다. 일본에서 2015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스포츠는 말씀하셨다시피 용품과 시설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변 파급 효과는 섬유 패션, 관광, 레저 오락, 식음료, 의료, 건강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상품화할 수 있는 가장 파급 효과가 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기업들의 기술과 스포츠 과학을 접목하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감 콘텐츠, 언택트 시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확산될 겁니다. 이 모델을 또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제가 스포츠 콘텐츠를 분류를 좀 했었습니다. 아까 했지만 일상생활에 이런 그 운동기구를 통한 생활 스포츠 콘텐츠, 그리고 프로 트레이닝이 필요한 운동 기능 강화 서비스, 그리고 브레인 스포츠라는 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브레인 스포츠에서 많이 연구를 하지 않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브레인 스포츠에서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스포츠는 방송 매체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체 융합 서비스, 그리고 방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oT 기능이 있는 개인 맞춤형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서비스. 그래서 총 저희는 6개의 컨텐츠 서비스를 제가 한번 그 산업적 분류를 했었습니다. 기반 자료는 외국에 있는 자료하고 외국에 있는 영상물이나 CES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분류를 나눠봤습니다. 이건 앞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중복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구 센터의 발전 전략입니다. 현재 시즌 1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629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다른 문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도전을 해가지고 건축 포함해서 629억 정도를 완료를 했었고요. 시즌 2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떤 키워드와 실증 사업화라는 두 개의 어떤 특화 모델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620억 정도에서 90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52억 정도는 현재 확보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신규 과제 기획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30 3단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30에는 글로벌 공신력을 좀 확보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어떤 공식적인 실증 기관에 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 실감 콘텐츠에서 같이 산업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센터 건립 말씀드렸듯이 2016년, 죄송합니다. 2021년 6월,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완공할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지하 1층에 지상 6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게 아까 디지털 스포츠하고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풍동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산학 공동 연구와 제품 개발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소재 분석,
그리고 창업, 스타트업, 그리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2019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좀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 모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지금 말씀드린 센터 건립에 좀 입체화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포츠 풍동을 통해서 이제 용품을 고도화하고 인증, 사용성 평가, 디자인 개발하는 이제 용품의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는 특화 모델로 데이터 분석기를 기반해서 특화 모델을 할 생각이고요. 디지털 스포츠에 대한 시민 체험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창업 그리고 대학원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20년 이후에 1단계 이후에 이제 2단계 시즌2에 이제 저희가 9개 정도의 정책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뭐 센터 건립 그리고 중기부 사업의 주력 사업으로 스포츠 풍동을 연계한 스포츠 산업 고급화 지원 이런 부분도 사업을 확보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중기부에 있는 제품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문체부의 스포츠 창업 지원. 현재 11개사 정도가 이제 창업 지원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센터 건립되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인큐베이팅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행안부에 요즘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나 채용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스포츠 융복합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해가지고 이런 스포츠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무래도 스포츠 피트니스 그리고 스포츠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그 채용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과기부의 실증 R&D 해가지고 혁신성장 실증기획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땄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관이 기업인 사업이고요. 참여가 대학이라든지 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기부의 그 혁신성장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가 2014년부터 스포츠 교실을 해왔었습니다. 그 스포츠 교실에 대한 그 학교의 피드백을 분석해서 과기부에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모델이 뭔가, 체육교사가 원하는 모델이 뭔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다자간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학교 수업에 필요한 인성 함량, 도덕성이라든지 협동심이라든지 이러한 가치들이 녹아들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요구를 해서 아마 과기부에서 수요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하는 데까지 순조롭게 잘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 이제 5G 기반의 증강 가상현실 컨텐츠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스마트 도시에 들어가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컨텐츠화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AR, MR의 관람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AR, MR 기반의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정보화 시스템 스포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과기부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 사업은 스마트 특성화 기반의 스포츠 안전이라는 테마로 경북대하고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서 스마트 특성화 기반 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21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언택트 디지털 산업융제, 이거 어차피 행안부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앞에 게 이제 스포츠 융복합 모델이라면 이거는 디지털 스포츠 모델입니다. 디지털 스포츠, 언택트 시대에 이제 나오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현재 또 요번에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5억 정도 계속 땄습니다. 이 부분은 단년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뭐 기간은 1년이지만 성과만 좋으면 계속 가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제 스포츠 비전 2030입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스포츠 비전 2025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는 30년까지 목표를 세운 게 스포츠 산업도시 대구를 만들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혁신 자원과 지역에 추구하고 있는 신성장 동료를 합쳐서 하나의 스포츠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이 실증을 통해서 어르신이나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복지 스포츠를 확대해 가고,
그리고 스포츠 윤리를 강조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를 만들고 대구라는 도시를 하나의 관광 도시를 만듦으로써 스포츠가 대구의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산업이 되자 그리고 문화 산업을 가져가는 게 저희가 2030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5까지는 스포츠 산업 기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희가 2030 같은 경우는 스포츠 문화 산업 기술적으로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 조금 한 20분 좀 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대구는 그 2015년에 이제 거점 사업 이후에 다양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중기부, 과기부, 행안부, 뭐 산업부까지 계속 해왔었고요. 대전하고 앞으로 같이 조금 할 수 있는 모델은 문체부의 아까 앞에 말씀드리는 지역 어떤 그 발전 전략에 함께 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 종합 계획에 저희가 좀 하나의 그 스포츠 산업의 하나의 지역 허브로서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뭐, 예, 이상 이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융복합 사업을 대구에서도 했고,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이번 연도 2월 달이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스포츠 융복합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대구는 테크노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전에서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이제 사업이 쇠장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문체부가 어떤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에서 스포츠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발전 전략을 세울 거고 또 그곳에 우리 대전도 꼭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또 조그마한 희망을 좀 가지고 봅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스럽게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센터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잘 운영하셔서 스포츠 산업 대상까지 또 최우수상으로 해서 대상까지 받으셔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센터로 이렇게 전향해서 그 다양한 부처에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지원 기업이 이제 2025년까지는 14,200개 기업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역시 대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도시는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대구가 모든 것을 이제 선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대전도 이어서 센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구 테크노파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역량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문체부에서 지금 센터를 더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죠? 일단은 문체부에서는 스포츠 산업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갈 계획이고요. 앞에 시즌 1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그 지역 사업은 지역 진흥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부나 중기부. 근데 그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을 투자한 게 아니고 어떤 케이스로 프로젝트로 이제 문체부는 시작했고요. 그거를 이제 한 4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어떤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원을 투자하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뭐 여러 가지 선도해서 나가고 있고 센터가 역시 그 잘 플랜을 짜서 다양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따오니까 이런 큰 효과를 이제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문 교수님 계속 질문 좀 받으셔서 진행 좀 해주시죠. 예, 예. 다른 질의 응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예, 대전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많이 부딪히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조금 다투기도 하고 이런 관계더라고요. 대구는 어떤 어떤 역할 정립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뭐 코어가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맞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있다가 스핀오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창업 쪽으로만 이제 좀 특화시켜서 이제 막 갔었고요. 그래서 뭐 그 창진원하고 창업진흥원하고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창업보다는 가장 큰 거는 지역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적인 임무의 미션은 부분은 조금 크게 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창업으로 좀 많이 인큐베이팅 게 창경센터라 보시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융합하거나 인큐베이션 하는 부분은 대구 테크노파크 모델로 좀 이원화되어 있고 물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대구 테크노파크는 PBS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어서 인건비나 충당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뭐 시에서나 이런 데서 재원 조달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부 사업을 수주하거나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중첩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전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재용 센터장님이 대구에 계셔서도 그렇지만 대전 테크노파크는 시에서 전부 인건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사업 베이스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쨌든 간 그런 차이가 동력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제가 이제 일을 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맞는 상황이고 대전시도 그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못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호 센터장님 뭐 너무 이제 좋은데 이게 센터장님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다 뛰어다녀요. 건강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 팀장들이 어느 정도 또 이 대단한 역량들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러워요. 직원들 구성도 참 부럽고. 이제 직원들 뽑을 때 이렇게 좀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는. 일단 뭐 근데 직원 부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대구 직원하고 대전 직원들하고 보면 차이가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일단 뭐 직원 부분보다는 앞에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주체가 어디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러면 어차피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대구 테크노파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산업의 중심적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전은 시작은 대전 테크노파크가 했을 수 있어도 중심적 허브는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저는 뭐 충남대가 돼도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폭넓게 스포츠 산업을 보시고 지역의 스포츠 산업을 한번 보시고 한번 뭐 정무영 교수님이나 이 단장님이나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어떤 산업 성장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성장 로드맵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좀 뽑으려고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경험치가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넘어가면서는 경험치보다는 저희 센터도 평균 연령이 지금 42세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을 한 35세로 맞추려고 좀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인큐베이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열정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산업적 로드맵을 준해서 뽑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영국 교수님 혹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영국 교수님 혹시 뭐 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좀 선행회의가 저희 늦게 충남대학교 끝나가지고, 산하기록관장 하셔가지고 아,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늦게 예. 들어와서 그 좋은 예. 강연을 제가 뒤에 한 10분밖에 못 들어가지고 잘 파악을 예.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 예. 못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예, 좀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김선희 교수님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남대도 속사센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코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우선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대전도 더욱더 대구처럼 이렇게 좋은 의견 공유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발전하는, 같이 협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 교수님 진행해 주세요. 일단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지금 대구 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가 스포츠 융복합 산업을 한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은 대구는 지금 센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전은 지금 스탑이 돼 있는 상황. 이제 이번 사업을 끝으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준비가 지금 덜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일단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합 계획을 다시 좀 세우고 네네네. 그런 틀 안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예, 일단 좀 두 개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 지역에 있는 스포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체계적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4년짜리는 시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범의 기회를 이제 대구, 대전, 부산을 가진 거고요. 이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고요. 대전이 중단됐다보다는 저는 조금 그 시범 사업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를 좀 성장시키는 모델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솔직히 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는 대구 테크노파크가 호스트라면, 대전은 대전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호스트가 같이 있다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서 여기 스포츠 산업 전담 진흥 체계 구축에 이런 대전, 대구, 부산이 같이 해서 문체부한테 제안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대구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디지털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국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대전만의 어떤 모델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그러한 모델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역 거점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가 초기에 그 스포츠 산업 과장님이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지역 거점이라고 지정을 한 거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 R&D처럼 단순 돈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에 포스트를 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희석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만들어진 이 구조를 못한 게 있으면은 개선하면 되는 거고 확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를 먼저 준 대전, 대구, 부산이 좀 모여서 좀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부처에다 먼저 제안하게 된다면, 부처 입장에서도 광역시도 3개가 모여서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고,
뭐 타당하다 하면은 적극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단됐다는 네. 표현보다는 조금 뭐 성장 전략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전체 이제 내부를 한번 대전 전체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예.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응답 있으시면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네. 이제 예산이 뭐 아까 250억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만들고 하는데 쓰이는 것도 같고 이제 매년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럼 네네네. 예산 수급을 지금 어떻게 정부 이제 그 대구 시청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직원들이 그 뭐 사업을 따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문체부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문체부 사업의 지역 거점 사업은 센터 건립 사업하고 문체부의 이런 기업전사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그 센터 건립 사업은 지자체 보조 사업을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기업전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내려옵니다. 그래서 회계 개정이 따르기 때문에 분리돼서 지금 내려오고요. 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부지는 지자체에서 내고 센터 건립에 대해서 5대5로 이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말고 뭐 문체부 외 타부처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 앞에 말했듯이 매년 공모 뜨잖아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키아트나든지 공모 뜨면 공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산업정책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이제 총괄해가지고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 특성하면 스포츠하고 조금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파고들면 이제 IoT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안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해서 트라이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지정 받는 거죠. 대구가 정책 지정 받고 대구 안에서는 저희 사업 계획서를 선정된 겁니다. 그게 이렇게 이런 모델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 기획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실제로는 활동성이 많은 팀장이나 제가 제일 많이 하고요. 예, 그 팀원들은 사업 기획의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올해는 좀 바꿀 생각입니다. 예, 제 포지션을 좀 낮추고요. 예, 팀장 너무 포지션 힘들 것 중심으로 같아요. 해서 예, 역량 강화를 좀.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평균 연령이 43세입니다. 43세인데 이 35세 좀 낮추고 젊음의 어떤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가리키고 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자기 사업만 하면 되는데 또 외부에서 사업을 따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네. 그걸 몇 분이서 이렇게 다 하신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책 개발을 테크노파크에서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죠. 정책 개발을. 그렇게 해서 센터장님처럼 뭐 시하고 대구 시하고 이제 정부 부처별로 라인을 타고 다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 매개체가 테크노파크가 이제 돼서 대구에서는 보물 같으신 이제 이전 센터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부럽고 오늘 이렇게 이제 이거 다른 도시에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는 정보를 오늘 PPT까지 너무 아주 뭐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신생 앞으로 갈게요. 아이고 예. 네. 항상 같이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네. 김영국 교수님 고맙고요. 김선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훈 센터장님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김명하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명화 교수님 오셨구나. 네.
김명환 안 교수님 보이는데? 예. 나가셨어요? 예, 마무리 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예,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키워나갈까, 앞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질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얘가, 본보기가 지금 대구 스포츠 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진행을 하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많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앞으로 종합계획에서 우리 대전도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대전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서 하나만 더 오늘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네 예, 예.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희도 이제 예전에 이제 스포츠 융합 산업 연구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역 안에 어떤 아이디어 정도 해서 끝났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초광역권 연구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 대구, 부산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만져서 조금 뭐 저희는 TP가 대구는 호스트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이거를 호스트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해서 만들고 거기서 방역권으로 좀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조금 이거를 좀 연구회를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예. 예, 그게 제 상의하세요. 건의사항. 예.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5차 스포츠 산업 연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